안녕하세요. 감성화재 바이크송입니다. 100일간 유럽 자전거 여행기 바르셀로나 세 번째 이야기 개송합니다. 이번에도 천재 건축가 가우디 작품 소개입니다. 출판업자로 알려진 미라예스는 가우디가 가사 빈센스를 건축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미라예스가 지금은 바세처 마누엘 지로나로 불리는 당시의 구엘거리에 있던 농장에 담장과 대문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1901년이었습니다. 미라예스 농장의 담장은 구엘 농원의 벤치와 까사밀라의 외관 등에서 볼 수 있는 파도치는 곡선이 최초로 나타난 곳입니다. 1965년 철거되었다가 1977년에 처음보다 작게 복원된 차량은 당시 규정을 어기고 도로 쪽으로 튀어났다는 이유였습니다. 별 모양으로 뚫린 출입구에는 가우디를 기념하는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주름진 얼굴을 보면 아마도 노년의 가우디를 조각한 듯한데, 이 조각이 철저한 고정을 통해 등신대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면 가우디의 신장이 170cm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우디는 인근에 있는 구엘 별장처럼 마차가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출입구 옆으로 보행자를 위한 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모양으로 난 개구부를 통해 이곳의 용도가 농장임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현재 이곳은 바르셀로나의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진에서 보듯 도로 옆 집합주택의 입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별히 찾아가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자유여행자가 아니면 이곳을 방문하기 어렵겠죠? 사진이지만 가우디의 곡선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사진으로 만났을 가사 반뇨라는 이름이 붙은 주택입니다. 가우디가 최고의 실력을 뽐내던 절정기에 만들어진 매우 아름다운 건물로 유리하게 굽이치는 곡선의 흐름, 시간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트렌가디스의 반짝임, 벽과 천장의 경계를 없앤 유기적인 파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가우디만이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함이 빼곡하게 들어찬 환상의 공간입니다. 섬유사업가 반뇨로부터 1877년 코르테스가 지은 노후화된 집을 새롭게 고쳐달라는 의뢰를 받은 가우디가 1904년에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공사할 저택 옆에는 이미 당대를 대표하는 건축가들이 만든 몇 동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반뇨는 그보다 멋진 집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가우디가 구상했던 최초의 도면에는 십자가탑이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우디는 옆 건물인 가사 아마뜨예르와의 조화를 위하여 탑을 왼편으로 옮겨 건물 전체의 높이를 낮추고 뾰족한 지붕도 완만한 형태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는 가우디가 여태껏 추구해왔던 주변과의 조화를 고수하기 위해 설계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가우디가 지은 건축의 기본은 자연의 생명력입니다. 이 가사반뇨는 바다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타일 파편이 아름답게 뿌려져 있는 정면의 벽면은 빛을 받아 반짝이는 해면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다 거북의 얼굴을 가진 발코니가 익살스럽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의 중앙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그라시아 거리와 마주한 큰 창유리에는 바다의 기포가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 어떻게 파도를 건물에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직선을 없애고 곡선만 남기자. 이런 가우디의 생각이 건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반뇨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시 속에 우뚝 솟은 산 까사밀라가 있습니다. 1906년 2월 2일
최초의 설계 도면을 시에 제출할 당시 이 도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건물과는 전혀 달랐으며 얼마 전에 완공한 까사 반뇨를 옆으로 약간 느린 모습이었습니다. 까사 밀라가 본래의 이름을 제쳐두고 채석장이란 뜻을 가진 라 페드레라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것 같은 외형적 특징에 있습니다. 까사 밀라는 앞과 뒤와 옆이 뚜렷이 구분되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가우디는 건물의 각진 모서리를 완만한 곡선으로 둥글게 처리함과 동시에 층간을 구분짓는 부드러운 물결 주름을 이용해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덕분에 까사밀라의 외관은 물결치는 듯한 곡선 속에서 부드럽게 화합을 합니다. 까사밀라의 외벽은 까리프와 빌라브랑카 델 베네데스에서 가져온 스키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의 표면은 우툴루툴한 질감을 살렸고 두꺼운 석쇠로 내벽과 튼튼하게 엮이면서도 파사드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초연한 것 같은 까사밀라만의 특별한 느낌은 어떤 건축 양식으로도 분리할 수 없는 생소한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가우디 건축의 표피는 이전에 비해 확실히 변모했습니다. 그런 변화는 까사 반뇨의 현란한 색채를 거부하고 다시 단색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평소 건축에 있어 색채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그가 오직 한 가지 색으로만 외관을 꾸민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벽과 구별되는 색채로 꾸몄던 지붕을 같은 색으로 통일시킨 것이 예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우디의 새로운 시도를 접하면서 그가 까사밀라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계획의 일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저택은 세상이 핍박을 피해 장미를 바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했던 고대의 성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까사밀라가 일반적인 건물의 성격을 초월한 매우 종교적인 건물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우디의 영혼은 이미 가톨릭 신앙의 깊은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우디는 구엘단지 지하성당과 마요르 까발마 대성당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까사밀라 또한 성가족 성당의 시험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옥상의 환기탑과 굴뚝들은 어떤 건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까사밀라만의 자랑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인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들의 정체를 두고 가끔 설왕설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불변의 진리 하나가 있는데 투구를 쓴 듯한 굴뚝이 성가족 성당에서 로마 병사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우디는 까사밀라를 그저 사람들의 거주지로 한정하지 않고 성가족 성당과 연관지키려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우디가 까사밀라를 통해 드러나고자 했던 종교적 헌신은 결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가우디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밀라 부부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자와 두 명의 대천사로 이루어진 조각상의 설치를 극구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 역시 내부 관람은 유로 입장입니다. 내부에는 스페인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파티오라 불리는 공동 정원이 있어 내부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옥상에 오르면 환기탑과 굴뚝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우디의 대표 작품인 까사 반뇨와 까사밀라 잘 보셨나요? 여행 당시 좀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내부 관람을 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 지구상의 유일한 건축물을 구경한 것에 의미를 둡니다. 다음 영상은 바르셀로나 마지막으로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가우디의 말처럼 아직도 건설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소개합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성아재 바이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